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나중에 이자나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떼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깝지 않나요? 60대 이후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만큼이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가 돼요.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세 가지 특별한 계좌인 ISA, 연금저축, IRP만 잘 활용해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계좌들의 정확한 혜택과 주의점을 정리해 드릴 테니 내 상황에 맞는 효자 계좌를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노후 준비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절세 혜택을 통해 내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에요. ISA, 연금저축, IRP는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거나 나중에 내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들이에요. 이 계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내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꼼꼼히 들어보셔야 해요. 가장 먼저 살펴볼 효자 계좌는 ISA라고 불리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예요. 이 계좌는 단기나 중기적으로 자금을 굴리면서 세금을 아끼기에 아주 좋아요. ISA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혜택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이나 롱어민형으로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보통 주식이나 예금에서 이익이 나면 15.4%의 세금을 떼어가지만 ISA에서는 이 한도까지는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묶어서 생각하면 좋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예요. 이 두 계좌는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되어 환급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낸 돈의 10% 이상을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혜택임이 틀림없어요. 또한 이 계좌들은 과세 이연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세금을 떼어가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 돈까지 합쳐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세금으로 나갈 돈이 다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일으키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로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도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3%에서 5% 정도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 절약 효과가 아주 커요. 특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IRP 계좌를 꼭 활용하셔야 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감면폭은 개인의 퇴직금 구조나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큰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써버리기 쉬운데 IRP에 넣어두면 내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똑똑한 투자 전략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ISA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은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입금하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줘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900만 원의 기본 공제 외에도 ISA에서 옮긴 돈 덕분에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계좌들을 잘 연결해서 활용하기만 해도 내 자산을 지키는 힘이 훨씬 강해져요. 하지만 이렇게 혜택이 많은 계좌들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꽤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55세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때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계좌들에는 정말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이나 장기적인 노후자금 위주로 넣으시는 것이 현명해요. 반면에 ISA 계좌는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내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의 돈을 찾았어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서 자금 운용이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쓸 목돈은 ISA에서 굴리고 10년 이상 뒤에 연금으로 쓸 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는 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무조건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는 내 생활비 계획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적절히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최근에도 절세 계좌와 관련된 제도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여러분이 가입한 상품이나 시점에 따라 세부적인 혜택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소득 수준이 공제율 16.5%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3.2%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체크해 보셔야 나중에 환급받을 때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돼요. 이제 주머니 속에 숨어있는 세금을 찾는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ISA로 목돈을 만들고 연금저축과 IRP로 평생 연금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어려운 용어들은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처럼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내 형편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고수의 투자법이에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나라에서 마련해준 이 좋은 절세 계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내 통장들을 점검해보고 아직 이 계좌들이 없다면 하나씩 만들어보는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에게 매달 따뜻한 연금으로 돌아와 효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넉넉한 노후를 위해 항상 곁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절세 계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누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과장되지 않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돕겠어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내 자산을 잘 보살피고 아껴주는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에도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